이국종 교수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공감도 못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말이 있지 그러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저렇게 그 분간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갖다 할 텐데 요즘은 때가 때라서 그런가 아니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이국종 교수님 말씀이 그냥 나름대로 그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. 왜 설득력이 있는가?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먼저 이국종 교수님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. 그 뭐 모르시는 분 없죠? 이국종 하면은 하나의 그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. 하나의 브랜드라고 할까? 뭐 장사하는 분은 아니니까 아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어떤 부분을 한 분야를 상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.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준비만 하고 말씀을 안 드렸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국종 교수가 저보다 2살 밑이에요. 1969년생이거든요. 69년생인데 고등학교를 저기 이제 강서 쪽에 있지 않나 그 학교가 명독고등학교 나왔는데 1회래요. 1회. 저는 경문고등학교 4회인데 이국종 교수는 명독고등학교 1회입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대학교 좀 띄워봐 주세요. 그 이국종 학생이 대학을 어디 들어갔는가? 저기 수원에 가면 아주 좋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? 공대도 좋고 그다음에 의대도 있고 로스쿨도 있습니다. 그 아주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무슨 과에 입학을 했는가? 아주대 의대에 입학을 했어요. 제가 86학번인데 저보다 2살 밑이라고 했으니까 88학번이겠죠.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아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없었어요. 왜 의과대학이 없었나? 그때는 안 생겼었으니까. 그러니까 아주대 의대가 언제 생겼냐면요. 88년부터 생겼어요. 그러니까 88학번이 1회야.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고등학교도 1회, 그다음에 의대도 대학도 1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아주대에서 88학번부터 시작해서 학사, 석사, 박사를 다 아주대학교에서 그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대 교수를 갖다가 했으니까 완전히 아주맨이네. 그냥 아주대 사람이에요. 아주대에서만 그냥 평생을 그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야 박사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것도 다 아주대에서 했을 것 같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그 지금 이국종 교수가 막 군복 입고 다니잖아요. 지금은 병원장이에요. 아주대 교수를 그만둔 게 아니고 잠깐 저기 뭐 휴직하고 그 국군 대전병원의 병원장으로 딱 가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복이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국방부에 딱 있어 보니까 군복은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리느냐? 마른 사람한테 잘 어울려.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이 뭐 예컨대 뭐 장군님이나 대령님 중에 좀 몸집이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.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별 달고 뭐 대령 달고 뭐 그러면은 그 태가 안 나. 뭐 옷이라고 한 게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옷값이 사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비싼 옷 나름 비싼 옷 입어도 뭐 이렇게 별 태가 안 나. 그냥 차라리 먹는 게 낫지.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국종 교수가 대령인데 명예 대령이에요. 그거는 정식 대령이 아니에요. 현역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대령 계급장을 해군에서 줬을 뿐이다.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? 아, 그러면 이국종 그 교수는 군의관 했겠네. 아니에요. 이국종 교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? 방위 출신이야. 그런데 제가 막 화가 나는 게 제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방위를 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18개월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꾹 참고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6개월이 딱 지나갔는데 어느 날 출근을 안 해. 그래서 야, 쟤 왜 출근 안 하냐? 그러면은 야, 몰랐냐? 쟤 육방이었어. 이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랑 이제 방위 동기 중에 그 연대 의대 졸업하고 온 선배가 있었어요.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그 방위 갔고 그 형은 이제 의대를 졸업했으니까 6년 다녔잖아요. 근데 방위로 딱 왔더라고요. 이제 속으로 조금 한심하다. 야, 어떻게 연대 의대를 나온 사람이 군의관도 안 가고 나처럼 방위로 끌려왔냐? 속으로 그 생각을 딱 했는데 제가 나중에 배신감을 진짜 엄청나게 느꼈잖아요. 그 형이 자기가 뭐라고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했어.
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났는데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저랑 동기였는데 그래서 그 형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육방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은 방위라고 하더라도 6개월 방위하고 18개월 방위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,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해군 일병 출신이에요. 일병이 왜 일병이냐? 이등병 하다가 그 뭐 짝대기 하나 하다가 짝대기 2개 딱 달고 6개월 만에 딱 소집 해제를 갖다가 한 거지. 그래서 어쨌든 해군 일병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군의관은 안 했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급장 달고 있고 이런 건 다 명예 계급장이다. 그런데 그래야 저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6개월 방위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. 억울하잖아. 똑같이 입대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같이 좀 뭐 이렇게 고생도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 육방이라는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하고 6개월 만에 쓱 사라져 버리는 그 박탈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모든 방위들은 아마 다 그럴 겁니다. 육방을 다 싫어하는데, 그래서 저도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6개월 방위야 그럼 안 쳐줘 이런 마음이 들 뻔했는데, 그런데 제가 이해를 했어요. 왜 이해를 했느냐? 그 이국종 교수가 아버지가 계신데,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6.25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래요.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래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국종 교수 뭐 잘생긴 것 같아요. 그냥 몸매도 아주 날씬하고, 야, 해군 그 장교 복장이 저렇게 하얀색이란 말이에요. 저거 소화하기 힘든데 저 같은 사람이 해군 정복 입고 있으면은 아주 가관일 거라. 근데 이국종 교수님은 확실히 이렇게 딱 그 틀이 딱 폼이 딱 잡히네.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 아버지는 전쟁 중에 그 외상을 입었대요.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의대 가가지고 외상센터 이런 쪽을 전공한 것 같아. 쉽게 말하면 이국종 교수 아버지는요, 상위 군경인 거예요. 그러니까 6.25 전쟁 때 다쳤던 분이야.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위 군경이고,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 6.25 때 참전하셨다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랑 거의 연배가 비슷하지 않을까? 저희 아버지가 31년생이시니까 1950년에 그 우리나라 옛날 나이로 한 20살 정도, 그다음 그때는 뭐 이제 군대 가고 막 그래야 될 때니까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, 그때 몸 다쳐가지고 1950년에 나라가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제대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쉬웠겠냐고요. 몸도 성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.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가난했대요.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되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, 뭐 이렇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아주 뭐 내가 넉넉하게 살았다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,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60년대 태어나서 70년대 80년대까지 저 정도면 진짜 여유 있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. 그런데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밀가루 배급받아서 밀가루로 끼니를 때워야 될 만큼 그렇게 가난했대요. 그렇게 가난하고, 그 다음에 또 어린 학생이 저 집이 이제 국가유공자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나라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배급 받는 그런 집이다. 어린 마음에는 상처가 되잖아요. 그런 것들 뭐 어쨌든 그랬었던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학생이 나름대로 머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원래는 이국종 그 교수가 해군 사관학교를 갈 생각이 있었대요.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가면 뭐 학비도 공짜고,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해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뭔 일인지 그냥 해군에 딱 꽂혀가지고 내가 해군 장교 해가지고 뭐 배도 타고 뭐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, 그런데 보기보다 이국종 교수가 시력이 안 좋은가 봐. 그래서 내가 사관학교 가고 싶은데 시력 때문에,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회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가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. 회사 포기. 그리고 난 다음에 공대 갈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이과생이니까 그러면 뭐 이과 뭐 엔지니어 되겠다 이런 생각했겠죠. 그래서 공대 갈 생각도 쭉 했었던 것 같은데, 이국종 교수가 수학을 못한대.
본인 말로는 자기가 수학 성적이 안 좋고 수학이 재미가 없고 수학이 어렵다. 그런데 공대 가면 뭐 수학과도 아니고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저는 그 공대 같은 데 가면요 맨날 뭐 기계 만들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아니,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좀 했는데 그러면은 수학 막 이렇게 뭐 문제 풀고 뭐 그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는 것 같대. 근데 어쨌든 이국종 학생은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실력도 별로 좀 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대를 포기하고 의대를 갔는데 그 의대가 어디 의대다? 아주대 의대다. 그런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, 진짜로. 저희 때는 저희 고등학교 때 막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때려주셔가지고 그 저희 때 이제 성적이 좀 괜찮았거든요. 그럼 이과에 있는 애들이 서울대 의대 갈 만한 성적 받은 애들이 저희 때 저희 동기 중에 한 대여섯 명 이상 됐었을걸요. 대여섯 명 이상 됐는데 그 중에 의대 간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. 서울대 의대 갈 점수가 나왔어. 왜냐하면 저희 때는 먼저 시험 치고 그 점수 보고 과를 갖다가 정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한 310점 정도 맞으면은 아무 과나 다 갈 수 있었는데 다 뭐 컴퓨터공학과 뭐 전자 뭐 제어계측공학과 뭐 이런 데 갔지 의대 서울대 의대는 한 명도 안 가고 딱 한 명 의대 갔는데 그 친구가 연대 의대 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연대 의대 교수셨어.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공부 되게 잘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갈 점수가 충분히 됐는데 아버지가 연대 의대 교수니까 연대 의대 간다.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의대가 지금같이 그렇게 광풍이 불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이국종 학생도 원래는 공대 갈 생각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수학이 재미가 없고 수학이 자신이 없고 하니까 아예 그러면 수학을 덜 하는 데가 그게 의대지 해가지고 의대를 갖다 딱 간 거예요. 의대를 딱 갔는데 그래가지고 전공을 뭘 했느냐. 그 이국종 교수가요 어떤 그 외과 전문의인데 이런 전문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. 더블 보드 외과 의사라고 그래요. 더블 보드. 그게 뭐냐면은 전문의 자격증을 두 개를 가진 사람이 더블 보드 외과 의사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문의가 두 개예요. 이국종의 전문의는 이국종의 전문은 뭐냐?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외상외과. 두 번째는 간담체외과. 이 두 가지를 거기에 대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이국종 교수가 다 땄는데 그런데 뭐 저는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은 뭐 그냥 열심히 했겠지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왜 그렇지 않은가? 그 라울 코임브라 그 교수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. 저분이 누구냐면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 그 뭐 교수하고 뭐 그러다가 아마 그 의사들은 뭐 미국 연수 같은 거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미국 연수를 갔는데 그때 그 이국종 교수를 이렇게 지도하고 티치하고 뭐 그랬던 분이 저분이래요. 라울 코임브라라고. 그런데 저분이 미국 외상학회의 회장도 하셨던 분이래. 그런데 저 라울 교수가 이국종 교수를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? 천부적 재능을 가졌다. 저 사람이 천부적 재능을 가진 외과 의사다.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은요 의대 가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. 왜냐면 제가 똥손이라 딱 봐도 똥손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저 뭐 바느질 같은 것도 못하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그 끈 매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수술을 갖다가 합니까? 그런데 전설같이 들리는 이야기가 옛날에 외과 의사들 잘 나가고 아주 존경받고 그럴 때에는 외과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오른손으로도 뭐 이렇게 바느질 시키고 왼손으로도 바느질 시키고 그래 그런 걸 잘해야지 이제 수술 같은 거 특히 옛날에는 잘하지 않나? 어쨌든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 외과 의사였다라고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 라울 교수가 저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봤어요. 왜 이국종이라고 한 학생이 뭐 공대 갈 수도 있었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뭐 공대 가겠다라고 하면 가는 거지. 근데 의대로 기울어졌을까? 그 다음에 의대 간 다음에도 왜 외과를 갖다가 선택했을까? 그 다음에 왜 외과 중에서도 중증 외상 분야 이런 쪽을 갖다가 선택했을까?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요. 아버지가 전쟁에서 다치셨잖아요. 그럼 뭐 총 맞으셨는지 뭐 어떻게 되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상위 군경이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뭐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랬겠죠. 하지만은 나이
나이 들면서 아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또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. 그 밀가루 배급받을 만큼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한 그 뭐야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는 그러한 의사가 돼야 되겠다. 그 생각으로 의대 가고 그 생각으로 외과를 갖다가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중증 외상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가 된 것이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처음부터 뭐 천부적으로 하늘에서 뚝 재능이 떨어집니까?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이 강하고 그러니까 더 노력하고 잘하면 더 잘하게 되잖아요. 작은 차이가 명품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그 연습하게 되고 그 차이가 쭉 벌어진단 말이죠. 쭉 벌어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국종 교수가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다음에 이국종이라고 하는 뭐 사실은 뭐 아주대 의대 교수 뭐 의대 교수가 뭐 한두 명입니까? 뭐 명의 그러면 뭐 서울대 의대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대 의대 세브란스 교수도 있고 뭐 삼성병원 뭐 서울병원 막 이런 병원들 큰 대형 병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대 의대 교수였던 이국종의 이름을 모든 전 국민들이 다 알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게 언제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2011년도에 석혜균 선장 기억하시죠? 석혜균 선장 좀 띄워봐 주세요. 저분이 석혜균 선장님인데 그 무슨 배의 선장이었느냐? 3호 주얼리호라고 하는 배의 선장이었어요. 그런데 저 3호 주얼리호가 피랍됐어요. 누구한테 피랍됐느냐? 소말리아 해적한테 피랍이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피랍돼 가지고 그 해적들한테 총 맞아가지고 아주 사경을 헤맸던 선장님이 석혜균 선장님인데 이 석혜균 선장과 그 관련된 3호 주얼리호를 이렇게 그 뭐야 찾아오는 그런 작전을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저 석 선장님이 그때 오만인가 어딘가에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뭐 비행기 탔나 못 탔나 해가지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 석혜균 선장을 회복시켜준 사람이 그 치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다? 그분이 바로 그 이국종 교수다.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7년도에는 판문점으로 귀순한 그 북한군 용사가 있었어요. 오청성 씨인데 한번 띄워봐 주세요. 그런데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군 병사가 저렇게 생긴 분인데 아마 그때는 거의 뭐 저분도 사경 헤매지 않았습니까? 넘어올 때 북한군이 총 쏴가지고 총알을 여러 방 그 맞아가지고 저 오청성 씨도 사경을 갖다가 헤맸다가 근데 이제 아주대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뭐야 회복시켜가지고 저렇게 이제 그 TV에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할 정도로 뭐 거의 건강 거의 회복된 것 같은 이렇게 그 오청성 씨 그 다음에 석혜균 선장 이런 분들을 치료해서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완치시켜준 석혜균 선장님이요 연세가 70이 넘었어요.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의 은인 아닌가. 그러면서 이국종이라고 한 사람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서 2013년도에는 아주대 병원의 중증 외상 센터장이 되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그거 이제 훈장 받는 것 좀 띄워봐 주세요.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뭐가 있었느냐? 국민 추천 포상이라고 한 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정부가 훈장을 주는데 어떤 사람한테 훈장을 주느냐? 훈장 주는 것도요.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거든요. 심의 사항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가 딱 추천하면은 장관님들 모여 가지고 그 대통령이 아 이번에 뭐 이국종 그 교수 뭐 훈장 줍시다. 국무회의 딱 회부해 가지고 아 뭐 찬성합니다. 대통령님 이러면서 이렇게 훈장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훈장 방식이 생겼냐면은 국민들이 추천해가지고 훈장이든 포상이든 이런 상을 갖다가 주는 제도가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있었나?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국민 포상, 국민 추천제로 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그 이국종 교수가 받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받은 근데 두 번째로 받은 거거든요. 저렇게 해서 무궁화장을 받은 그 뭐야 사람이 이국종 교수가 두 번째였는데 그 1호가 누구였느냐? 1호가 그 이태석 신부님이었어요. 이태석 신부님
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. 저분이 이태석 신부인데 이태석 신부도 의사 출신이었죠. 의사였죠. 의사 하시다가 이제 신부가 되셔가지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가가지고 훌륭한 일 많이 하시다가 그러다가 그 이태석 신부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어쨌든 아주대 내부에서는 저렇게 뭐 중증외상센터 그 권역외상센터 이런 데가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되는 그런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주대 병원장하고 뭐 이런저런 사이가 뭐 좀 이렇게 티격태격한다. 병원에서 이렇게 뭐랄까 좀 그렇다. 뭐 돈도 못 벌어오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냐? 이런 이야기 듣는다.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니 2020년도에는 권역외상센터장을 갖다가 사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 12월 27일에 어디로 갔느냐? 국군대전병원으로 갔어요. 국군대전병원을 갖다 좀 띄워봐 주세요. 그래서 국군대전병원에 병원장으로 딱 갔다라고 그 볼 수 있는데 저기가 아마 자운대라고 계룡대 그 대전의 유성에 있는 그 대전이니까 뭐 대전병원이니까 그런 거죠. 거기에 있는 병원인데 저는 사실은 좀 뜻밖이었어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병원장으로 가셨으니까 뭐 좋은 거 아니야?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이래봬도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해 보지 않았습니까? 저기를 이국종 교수가 병원장으로 갈 만한 그런 짬밥인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국종 교수는 해군 일병, 해군 방위, 뭐 쉽게 말하면 방위인 거죠. 해군에서 일병으로 그 단기 사병으로 6개월 단기 사병으로 그 군 복무를 마친 다음에 군의관 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그 아덴만 그 여명 작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막 쭉 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여명 작전 끝난 다음에 해군에서 이국종 교수한테 뭐를 갖다가 시켜줬느냐? 계급 명예 장교를 시켜줬어요. 그 명예 장교인데 그 계급이 뭐였느냐? 명예 대위를 시켜줬었어요. 명예 대위를 그래서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한 다음에 웃긴 거는 계급이 막 올라가. 현역은 아닌데 그냥 명예 계급인데 명예 장교인데 계급이 대위였다가 대위다음 뭡니까? 소령.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소령. 그 다음에 또 중령도 또 진급해요. 명예 진급 해가지고 그 중령을 2018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명예 중령으로 쭉 있다가 그러다가 2023년 재작년이죠. 12월 달에 명예 대령으로 진급을 갖다가 시켜요.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명예 대령인데 그 명예 대령이 왜 됐느냐? 조금 전에 봤듯이 그 이국종 교수가 국군 대전 병원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국군 대전 병원을 갖다 딱 찾아봤더니 그 병원장을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? 대령들이 하더라고요. 대령들이. 그래가지고 명예 대령을 시켜준 거고 법적으로는 이국종 교수의 그 계급은 뭐냐면은 군무원이에요.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군무원이에요. 예컨대 저는 국방부에서 미군기지전 사업단 법무실장을 했는데 저는 공무원이었어요. 국방부는 군이 아니니까. 국방부는 행정부고 저는 행정부에 채용돼 가지고 근무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공무원인데 국군대전병원은 국방부 같은 그런 행정부가 아니고 국군대전병원은 그야말로 군대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 군대에는 누가 있습니까? 군인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? 그 군무원이 있는 거지.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들 도와주는 군무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국방시설본부 이런 데도 군무원들 많이 계시더라고요.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다음에 주한미군에도요. 그 정식 그 장교들이 있고 뭐 대령 뭐 대령들 뭐 장군들 뭐 이렇게 있고 군무원들도 있고 한데 군에서는 역시 군인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군무원은 그냥 서포트하는 그런 그 개념이지 군무원들이 이렇게 무슨 장을 맡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교수는 국군 대전병원장이 됐는데 군으로 입대해가지고 현역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군무원으로 그 군에서 이게 국군이니까 뭐 국직이겠죠.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군이니까 육해공군 중에 해군으로 뽑았나? 해군 군무원으로 뽑았나? 그건 잘 모르겠네. 어쨌든
그런데 그 국군 대전병원은 뭐 장군이 병원장 할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대령들이 병원장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국종 교수는 그 직전까지 명예 중령이었으니까 거기서 한 단계 올려가지고 명예 대령 겸 군무원 가급, 전문 임기제 군무원 가급. 저도요 그 공무원 됐는데 그 뭐 제가 뭐 행시 출신도 아니고 뭐 제가 뭐 7급 시험 쳐가지고 뭐 국방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변호사 특채로 해가지고 미군기지전 사업단 법무실장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전문 계약직 가급이었어요.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전문 임기제 군무원 가급이야. 가급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. 가급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저희 사업단 단장님들 중에서 그 예편하시고 3스타로 전역하시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 계시거든요.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전문 계약직 가급은 똑같아. 물론 그 차이는 많이 나지만, 근데 어쨌든 이국종 교수는 전문 임기제 군무원 가급으로 간 건데, 사실은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은 사실은 뭐 아주대병원 병원장 하셔야 되는 분 아닌가? 개인적으로는. 그런데 그 뭐 대전병원에 그 이제 그 대전병원 밑에 뭐 누가 있겠습니까? 대전병원 밑에는 누가 있냐면은 병원장 밑에는 다 군의관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군의관들과 그 군인들을 갖다가 군인 군무원들을 다 통솔하는 대전병원의 그 책임자인데, 그런데 그 군무원 각급 그 뭐 계급이라고 할까 굳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됐다.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유능한 그 외과 의사였다. 그래서 뭐 이것저것 그 유명한 그 치료 같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안다. 그래가지고 이국종 교수가 책도 썼어요.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골든 타임이라고 한 책을 썼거든요.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한 책 저는 읽어보지 않았는데, 그런데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한 책이 발간됐을 때는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이 골든 타임을 보고 드라마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2012년도면 언제입니까? 저게 골든 아워 1, 2 뭐 이렇게 딱 되네.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MBC에서 저건 골든 아워고 MBC에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2012년도에 만들었어요. 그거 드라마 이제 사진 쭉 나온 거 약간 피 묻고 뭐 그런 얼굴 나온 거 있잖아요. 그게 그 골든 타임 그 드라마였는데 2012년이니까 아덴만 여명 작전이 있었던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뭐 또 뭐가 있었습니까? 중증 외상 센터라고 보셨어요? 저는 구정 때 그 설날에 저게 골든 타임. 저 배우가 오른쪽에 있는 배우 이선균이었지. 이선균이 그때 주인공 했었나 보네. 저는 골든 타임 못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게 2012년도에 저게 저 이선균이 연기한 그 배역을 연기한 그 주인공이 누구냐? 저게 이국종이란 이야기인 거고, 그 다음에 올해 2025년에 넷플릭스에서 중증 외상센터, 저는 이거는 봤어요. 저거 왜 봤느냐? 제가 이제 저희 그 처제가 있는데 그 설날에 처제 집에서 모였었는데 텔레비에서 막 저거 갖다가 막 틀어놓더라고요.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계신 분이 병원장 아닌가? 저 뒤에 있는 분 뭐 연기도 아주 코믹하게 잘하고,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있는 저 주인공이 이름이 뭐지?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주 뭐였던 것 같은데 주지훈?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뭐 카리스마도 있고, 저게 다 이국종을 갖다가 한 거 아닌가.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국종 교수는 중증 외상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아이콘 같은 분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